서울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다른 분들, 다른 지역은 비 피해 없는지 네, 걱정되네요. 네. 2주 빠졌어요. 제가 이거 라이브, 네, 라이브 육아 상담을 1년 넘게 하면서 이렇게 2주 빠진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2주 정도 빠졌어요. 네, 안녕하세요. 많이 기다리셨죠? 네, 저도 너무 하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많이 아프세요. 많이 아프셔가지고, 네, 제가 조금, 어머니 병간호 해드려야 돼서, 네, 병원에 있는 거라, 예, 제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괜찮으셔가지고, 예, 라이브, 예,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다 새로운 아이디들이다. 네. 밤에 하는 제가 카톡 상담도 많이 밀려가지고 어저께 하고 그저께 열심히 해드렸어요. 네, 많이 밀려갖고, 요번엔 좀 오래 기다리셨죠. 네. 네, 김병의 효자 없다고, 이번에는 조금 제가 아프게 힘들게 보냈네요. 네.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니까, 정말 2년 전에 크게 교통사고 나서 뼈가 22군데 부러졌을 때는 정말 한 달만 더 살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던 때가 어저께 같았는데, 이번에는 너무 고통스러워 하셔서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사람이 산다는 게 참 별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인생 공부도 많이 하고, 또 부모 자식 간에 그런 나를 낳아주시고 업어주시고 먹여주시고 기저귀 가려주시면서 그렇게 나를 키웠는데, 이제는 제가 어머니 기저귀를 가려드리고 어머니 밥을 떠먹이고 어머니 잠잘 때 이불을 덮어주면서 정말 이렇게 또 사람 사는 거가 내가 받은 대로 그대로 해드려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 너무너무 많이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질문 올려주세요. 네, 열심히 오늘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상담 많이 했어요. 대면 상담 많이 했고요. 카톡 상담을 제가 열심히 해드리고 있지만, 이 카톡 상담이 이 카톡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깊은 내용을 설명드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좀 큰 질문 아니신 분들 제가 답변을 다 드리고, 그게 아니면 제가 카톡으로 상담 드린 게 제가 좀 부족하다 그러신 분들은 제가 대면 상담 오세요. 어머니 이건 제가 꼭 오시면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카톡 상담은 제가 만족도가 한 60-70% 정도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대면 상담 오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거는. 네, 한번 찾아주세요. 예, 질문 올라온 거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너무 기다렸어요. 20개월 여자아이 요즘 내 거야 하는 말을 자주 하네요. 본인 거든 남의 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자기 자아가 생기기 때문에 내 거야 이거는 이제 자기가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답니다. 그러면 엄마도 그죠? 남의 것도 내 거야 라고 한다고 지금 고민이신 거잖아요. 내 거는 내 거라고 하는데 남의 것들도 내 거야 라고 하겠죠. 그래서 엄마랑 처음부터 좀 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거도 내 거야 하면 아니야 이거 내 거야 라고 해서 힘겨루기처럼 엄마 거를 내 거 라고 정확하게 딱 빼앗아야 돼요. 이게 네 거가 분명하게 구분되는 게 이제부터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빠도 아빠 거야 만지면 안 돼 라고 하면 아이가 입을 삐죽거리면서 울겠죠. 그래서 울리기 싫어서 아빠 거도 주고 엄마 거도 준다면 아이는 배우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내 거고 엄마 거고 아빠 거고를 구분을 해야 어린이집 가서도 친구 거 함부로 뺏지 않고, 또 남의 거 그죠? 친구 밀고 뺏어 오지도 않고 그렇게 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입을 삐죽거리고 울더라도 엄마도 내 거야 만지면 안 돼 라고 분명히 해주세요. 그래서 내 거 네 거를 이번 기회에 가르쳐 주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일상의 행복을 그냥 누리는 것만 해도, 진짜 하루가 무탈하게 지나가는 것만 해도 잘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나와 내 가족만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는 게 아니라 시댁 어른들도 있죠. 그죠? 친정 어머니 아버지도 있죠. 이게 정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중에 누구 하나라도 아프면 웃는 것도 죄스러운 거예요. 정말 내가 웃는 것도 너무 미안하고 내가 이렇게 웃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주변에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프지 않고 일상을 그냥 잘 사는 것만 해도 정말 다른 소원보다도 그게 요즘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정도만 해도 행복한 거야. 돈이 많아도 하루에 5개를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성인병 걸리고, 또 내가 너무 좋은 차가 많아서 운동 안 하고 맨날 차만 타고 다니면 또 내 다리가 불편해질 것이고, 그래서 정말 운동도 하면서 건강한 음식도 먹으면서 정말 박수 치면서 내가 아니지만 웃을 일이 없지만 억지로라도 나 행복해, 이 정도만 해도 만족해, 정말 무탈하게 편안하게 안식할 수 있는 편안한 집에 있는 것만 해도 정말 나는 잘 살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제 주변에도요, 진짜 억소리 나는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진짜 많아요. 진짜 많은데 뭐 1,000억 2,000억 이런 것들 정도는 정말 매일 그냥 1,000억 2,000억 이야기하는 사람, 예전에는 진짜 사기꾼 같았거든요. 그런데 제 나이 정도가 되어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 만나보면 저랑 먹는 거 똑같고요, 저랑 입는 거 똑같고, 생각하는 거 고민하는 거 똑같고요. 어쩌면 더 많은 걸 지켜야 되니까 저보다 더 큰 고민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항상 부족하고 항상 모자라는 것 같고 더 욕심 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더 있겠죠. 그런데 그 과정을 즐기지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옆을 안 돌아보고 막 달려가서 그 정상에 딱 오르잖아요. 그러면 엄청 허무해요. 정말 달려가는 그 과정을 즐기면서 열심히 하는 거, 내 스스로가 나에게 칭찬도 하고 주변 사람들도 돌아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나중에 후회가 없는 것 같고요. 정말 남들이 할 때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죠? 나중에는 부자가 되었는들, 내가 건강하게 된들, 결국은 나중에는 혼자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정말 예쁜 아이가 내 곁에 있다는 거, 그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거 아니에요? 예.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그런 말해요. 뭐 이혼하더라도 한번 해보세요라고 해요. 왜? 해보지 않고 나는 상상의 경험은 그건 경험이 아니에요. 물론 고통이 있죠. 이혼을 하면 물론 고통스럽고, 그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또한 그 정도의 삶의 고통은 이겨내야 돼요. 그게 정말 제일 힘든 고통일 것 같지만 살아보면 그보다 더 큰 고통이 또 오거든요. 또 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걸 슬기롭고 현명하게 잘 생각하면서 넘어가는 게 인생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이 고비를 넘기고 나면요, 또 다른 고비가 와요. 이 고민이 끝일 것 같지만 또 다른 고민이 또 온답니다. 살아보면. 그러니까 그 고민도 또 나의 삶의 일부고 그 고민도 해결하라고 나에게 주어지는 거니까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많은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하루 살면서 조금은 이 정도면 만족해? 이 정도면 지금 잘 살고 있어? 라고 나 자신에게 위로하는, 그죠? 뭐 너무 엄격하게, 저도 제 삶에 대해서는 나 자신에게는, 남들한테는 관대해도 제 자신에게는 정말 투철하게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투철함은 젊었을 때, 내가 아직 뭔가 이루지 못했을 때는 그 투철함이 기반이 되어야 뭔가 이루죠. 그죠? 그런데 제 정도 나이가 되면 지금도 투철하면요, 옆에 사람한테 욕먹어요. 지금도 투철하면, 지금은 정말 대쪽 같은 것보다 좀 유연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걸 받아들일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그렇게 하면서 나이가 들어야지 아직까지도 대쪽 같으면 주변에 사람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살면서 또 10대일 때, 20대일 때, 30대일 때, 40대가 됐을 때, 또 50대가 되어보니, 그죠? 또 다른 생각이 매번 나요. 그래서 절대 뭐 나는 이런 거는 단연코 확신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모르겠어. 나도 그 나이가 되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 라고 조금 마음의 여유를 요즘은 가지려고 저 나름대로도 많이 채찍질하면서 달래가면서 또 내 스스로 칭찬해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답니다. 엄마들하고 같이 조금 먼저 살았는 선배로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주고 싶어요. 그래서 만나는 것도 제가 직접 찾아가서, 요즘 특강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장소 구하기 힘들고요, 돈 많이 들고요. 저희들 또 여기서 스텝진데 내려가면요, 뭐 받는 돈보다 거의 무료 특강을 많이 하니까 거의 투자하는 비용이 더 많거든요. 그래도 찾아뵙고 눈빛 마주치고 손이라도 한번 잡아줘야 엄마들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지금 그래도 좀 가는 편입니다. 가는 편이고, 또 가면은 너무너무 열광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다고 해주시고 고맙다고 해주시고 하니까 힘들어도 정말 응원 덕분에 하는 것 같아요. 뭐 제가 갔는데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뭐야 이렇게 하면 제가 또 그런 일을 추진할지도 않겠지만 항상 감사하다 하고 또 반갑게 맞아주시니까 지방 가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26일, 27일 이달 26일, 27일 부산 갑니다. 수학 특강 때문에 저희가 내려가는 거예요. 무료 특강이고요. 신청하시는 분들 오셔서 거기 장소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서울은 저희가 80명 선착순 했는데 너무 오버가 돼서 저희가 막 추리고 해서 겨우 80명 맞춰서 강의를 했는데요. 아마 부산의 강의도 대구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밑에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미리 신청해서 또 그날 얼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많이 안 올라와서 저 혼자 막 떠들었어요. 네.
아기가 23개월인데요. 아직 두 단어 발화가 안 되네요. 돌쯤 동물 소리도 잘 내고 의성어 위주로 발화가 되어서 말이 빠를까 생각했나 봅니다. 네, 23개월이면은 조금 늦다, 그죠? 24개월 정도 되면은 우리가 삼음절로 말을 한다 그래요. 엄마, 이리 와. 엄마, 여기 앉아. 이렇게 삼음절로 말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23개월 정도인데 두 단어가 안 되고 한 단어만 말을 하나 봐요. 우리가 동화책을 열심히 많이 읽어주시면 의외로 아이들이 말을 빨리 하지 않습니다. 귀는 빨리 열려요. 그래서 말귀는 알아듣지만 듣는 것만 습관돼 있어서 말을 언제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책을 그냥 주기장창 읽어주지 마시고 아이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기린 어디 있어? 여기 있어. 토끼 어디 있어? 토끼 여기 있어. 라고 하면서 그림책 보듯이 동화책을 읽어주시면 발화가 잘 됩니다. 또 발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화책을 이용을 한다라고 하지만 거기서 기린 어디 있어? 코끼리 어디 있어? 이거는 몇 단어밖에 안 되죠. 그래서 플래시카드를 이용하시면 좀 더 빨리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800에서 1000장, 우리가 24개월 이후의 아이들은 800에서 1000장 정도 돌려주라고 하고 24개월 미만인 아이에게는 하루에 2000장 정도 돌려주세요 라고 합니다. 2000장 정도 돌려주시면 3개월 정도면 말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단어를 많이 입력시켜 놓으면 말을 빨리 잘하게 될 수 있으니까 엄마가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많이 들려주시는 거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대근육 발달, 잘 뛰어야 말을 빨리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잘 뛰는지 좀 확인하시고요. 또 하나는 여기 씹는 거, 어금니를 이렇게 씹어서 턱 관절 근육이 잘 만들어져야지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딱딱한 걸 쉽게 한다든지 젤리 같은 걸 쉽게 해서 딱딱한 거, 젤리 같은 거 어금니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는 베이비 사인이 잘 되어야 됩니다. 주세요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사랑해 하면 이렇게, 눈 어딨어? 이렇게 하는 베이비 사인이 많은 아이들이 말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베이비 사인을 우리 아이는 잘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상담실에 와서 시켜보면 실제로 잘하지 못해요. 아이들이 베이비 사인이 어느 정도 해야지 잘하냐 그러면, 울어도 울고 있는데도 눈 어딨어? 그러면 히 이러면서도 할 수 있는 거, 주세요 해봐 그러면 울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이 정도가 되어야 잘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아이가 울면서 눈을 이렇게 했어요. 이게 하고 싶어서 했을까요? 습관처럼 했을까요? 왜 울고 있을 때는 이 아이가 하고 싶은 마음은 없겠죠. 그런데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눈 어딨어?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의 반복이 많이 되어 있어서 아이가 습관처럼 할 수 있을 때 말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비 사인이 잘 되면 좋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아이가 말을 잘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니까 한번 체크해 보세요. 34개월 여자입니다. 요즘 사춘기인지 툭 하면 짜증인데 그럴 때마다 그 짜증 섞인 마음을 이해부터 해줘야 하는지, 짜증을 다스리는 법을 알려줘야 하는지요. 요즘 짜증 낼 때마다 심호흡해보자 하거나 엄마한테 부탁해 아니면 말로 잘 이야기해봐 하는데 맞는지요? 말은 진짜 너무 잘하는 아이입니다. 30개월에서 36개월은 제가 아이들이 청개구리가 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물 줘 해서 물 갖다 주면 아니 우유 이렇게 해서 나를 똥개 훈련시키나 얘가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청개구리처럼 행동을 합니다. 특히나 지금 아이가 말을 너무너무 잘하는데 짜증나게끔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아이가 어느 정도 듣고 말하고 읽고 쓰기가 돼야 되는데, 말을 잘하는 애들은 듣고 말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처음에 잘 기어다니다가요, 잡고 일어설 때요 1000번씩 넘어져요. 쿵 그러면서 잡고 일어서요. 그러면 기어다니면서 벽만 보던 아이가 딱 잡고 일어섰을 때 다른 세상이 보일 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2발자국 3발자국 하던 아이가 걷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또 다른 세상을 봅니다. 그런 아이가 뛰어다녀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아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내가 말을 하고 한다는 거는 내가 뛰고 그 다음에 말을 하면서 날아다니는 기분을 느껴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 말을 잘하죠? 날아다니는 기분을 느꼈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은 또 다른 발전이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아이가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랐는데 그 다음 발달을 안 시키고 계속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뇌가 충분히 자랐는데 거기 안에 새로운 자극을 많이 주지 않으면 이렇게 짜증내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운동을요 열심히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말을 잘하는 아이들은 운동을 열심히 절대 안 해요. 안아줘. 잘 뛸 수 있고 잘 걸을 수 있으면서도 안아줘. 도와줘. 같이 해. 이런 말을 많이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동원합니다. 근데 자기 몸은 가만히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을 자꾸 시키니 아이 스스로가 내가 뛰고 달리고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야지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생겨서 내가 기분 좋고 내가 정말 뭔가를 해냈어 라는 느낌이 드는데, 말을 잘하는 아이들은 옆에 있는 사람을 자꾸 시키다 보니 결국은 그 사람한테 고마워 라는 말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탁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고마워. 이거 좀 같이 해. 이거 도와줘. 이런 말만 계속 하니까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훨씬 많이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아이가 할 수 있는 걸 많이 만들어 놓으셔야 짜증을 내지 않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다든지, 글자를 읽을 수 있다든지, 내가 뭔가를 해내고 싶을 때 그걸 척척 해내는 아이여야지 짜증이 덜 나요. 근데 내가 그림을 그리는데도 아무리 그려도 똑같지가 않거든요. 엄마 그려줘. 당연히 그래. 내가 걷다가 조금만 다리 아프면 엄마 안아줘. 그죠? 뭘 까다가 안 되면 엄마 도와줘. 이 말을 계속 하니까 이 아이는 그 다음 성장을 못해서 뭔가 해도 하루가 허전하고, 뭔가 해도 내가 기어다니다가 딱 섰을 때 나타나는 그 도파민, 짜릿함,
내가 말을 못하다가 말을 딱 했을 때 나타나는 그 자신감, 그 도파민이 지금 이 아이에게는 잘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다음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두발 뛰기 연습합니다. 묶었어요. 다리를 묶었어요. 두 발 폴짝 폴짝 안 되던 걸 되게 할 때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높이 높이 쌓는 거예요. 애가 푹 넘어졌어요. 다시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이만큼 쌓아보자. 우리 해서 탁탁탁탁 쌓아서 거기까지 정말 넘어지지 않고 쌓으려고 손가락이 들들들들 떨릴 때, 그때 딱 했을 때 정말 다 쌓았을 때 나오는 도파민. 내가 줄넘기를 못하는데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몇 번을 했을 때, 그 다음에 한 번 착 넘었을 때 그때 나온 도파민, 뭔가 노력해서 그 다음에 탁 이루었는 그 도파민이 필요한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도전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요, 출발 멈춰 성긋기부터 시켜봅니다. 동그라미 하나 그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동그라미 만났다 해서 동그라미 하나도 한번 멋지게 그려보고요. 세모도 점 3개 찍어놓고 세모도 한번 그려보고요. 뭔가 못하는 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짜증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아이의 발달 상태를 정확하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몰라서 제가 여러 가지를 설명드렸어요. 대근육 발달이, 말을 잘하는 아이가 대근육 발달이 떨어지면 징징대고 짜증내고 많이 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성취감이 부족했을 때, 내가 뭔가를 해주지만 엄마가 뭔가를 해줘도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목표를 세우고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걸 이루게 하고,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걸 이루게 하는 그런 성장 호르몬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도파민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설명이 조금 부족하면 발달 검사를 해서 카톡으로 발달 검사지를 올려주시면 제가 좀 더 자세한 설명 드릴 수 있으니까 카톡 상담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6개월 여아입니다. 어린이집은 다니지 않고 가정보육 중인데 항상 엄마 손을 끌고 다니며 놀이를 합니다. 아이의 기질일까요? 밖에서든 안에서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심한 엄마 껌딱지인데 이것도 기질일까요? 불안감이 큰 건지 궁금해요. 16개월이면 한참 엄마 손을 잡고 다녀야 됩니다. 예, 그게 좋아요. 차라리 16개월 때요, 바깥에 많이 돌아다니는 애들, 엄마 손 안 잡고 막 뛰어다니는 애들, 이런 친구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때는 엄마하고 애착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뛰다가도 엄마 딱 보고, 뛰다가도 엄마 딱 보고, 만약에 엄마가 없으면 딱 멈춰서 엄마를 막 찾고 이래야 되는 건데, 보통 아이들이 바깥에 요즘에 데리고 나가보면은요, 엄마가 어디 가든 상관없이 막 뛰어서 키즈카페 같은 데 가도 막 달려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더 말을 안 듣고, 그런 아이들이 훨씬 더 학습 같은 거 시켜보면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엄마를 끌고 다니면서 엄마랑 함께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거는 너무 좋은 현상이고요. 또 하나는 이 아이가 엄마를 끌고 다니면서 엄마를 먼저 시켜봅니다. 이게 그죠? 이렇게 하는 건지 저렇게 하는 건지, 이걸 해도 되는 건지를 엄마가 하는 걸 유심히 보고 그대로 따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엄마가 모방을 먼저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에게 이리 와 엄마랑 가르쳐줄게, 엄마가 배워줄게, 앉아봐,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엄마가 뭔가 재밌는 걸 하고 있어요. 와 하고 너무 재밌어 하면 아이가 유심히 보다가 그걸 그대로 엄마 따라서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가 나를 따라다니고 나를 데리고 다니는 건 아이가 더 배울 게 많기 때문에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또 말을 배우려고 해서 뭔가 손가락에 포인팅으로 계속 뭔가를 이렇게 짚어요. 이건 뭐야? 이러는 게 아니라, 눈은 이건 뭐야? 하면 엄마 기린이구나. 하면 코끼리 코가 길어요. 이런 말을 자꾸 들려주기를 원해서 이때는 단어를 많이 수집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아이들이 집에 있는 물건들을 막 손가락으로 짚어요. 그러면 엄마가 옆에 따라다니면서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계속 말해줘야 되나요? 라고 하는 이유는 계속 말을 해줘야 돼요. 왜? 이때 단어를 많이 모아서 내가 이제 말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끊임없이 단어를, 아이가 물으면 단어를 말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 귀찮아, 단어는 모아야 되는데 난 따라다니지 않는 게 너무 귀찮아, 그러면 플래시카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가 엄마 손을 잡고 세상이 아주 위험해, 너는 이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 편안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엄마가 당분간은 좀 끌려 다니셔야 됩니다. 요 시기가 언제쯤이면 분리가 되나요? 언제쯤이면 혼자 놀 수 있나요? 24개월 정도가 되어야 엄마랑 분리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24개월 전에는 엄마 없이 혼자 다니는 게 더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아이가 지금 정상적으로 엄마 옆에 딱 붙어서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고 엄마의 눈빛을 바라보려고 하는 건 참 좋은 현상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기질도 아닙니다. 요 시기 때 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가정보육하는 게 정상 발달이에요. 그래서 어린이집 일찍 보내놓고 또 막 놀이터에 마음대로 뛰어다닌다고 우리 아이는 사회성이 좋다라고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요. 지금 이 아이가 엄마가 가정에 데리고 있는 것도 너무 칭찬할 일이고,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함께 하려고 하는 것도 너무 칭찬해요. 그래도 가정에서요, 설거지도 해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잖아요. 아이가 껌딱지처럼 붙어 있어서 제가 집안일을 할 수가 없어요. 24개월까지는 아이들은 언제 위험한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엄마가 아이를 놔두고 집안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녁은요, 남편하고 시켜 먹든지 좀 사서 먹든지, 남편한테 24개월까지는 아이 보는데 좀 집중할 거니까 우리 좀 대충 먹자라고 의논하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이도 잘 키우면서 신랑 밥도 잘 챙겨준다는 건 어머니 너무 욕심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24개월까지는 아이와 함께, 애착이 중요하니까 잘 보낸다고 생각하시고 함께 있어주길 바랍니다.
21개월이에요. 수영 언어는 되는데 발화는 그만큼 안 되네요. 단어 카드랑 동화책 읽어주는데 그 외에 발화 자극법이 뭐가 있을까요? 단어 카드도 하지 마시고 동화책도 안 읽으면 됩니다. 생활 용어를요.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앉아, 앉아, 앉아. 우유, 먹어 해서 똑같은 단어를 6회에서 7회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 말을 빨리 하게 하려면. 그래서 똑같은 버려 이렇게 6회에서 7회 정도 반복을 하셔야 되고요. 플래시 카드를 해야지 단어 카드를 하면 안 돼요. 단어 카드는 두껍고 가지고 노는 놀이용이에요. 동화책도 엄마랑 가지고 노는 놀이용이에요. 그거 말고 플래시 카드를 해서 만지는 거 아니에요. 플래시 카드는 아이의 손에 주고 아이에게 만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플래시 카드는 돌려주고 끝 하고 높은데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플래시 카드를 하시면 훨씬 더 말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들 많이 보고 육아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영상들도 질문들에 대해서 저희가 답을 썼기 때문에 내 아이에게 맞는 그런 영상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서 육아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저도 만약에 이거를 촬영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스튜디오에 앉아서 저희가 질문을 던지고 제가 답을 했으면 이런 골고루 엄마들이 정말 필요한 질문들을 다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라이브를 하면서 엄마들에게 실시간 질문을 가지고 저희가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훨씬 더 중요하고 엄마들한테 도움되는 영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잘 찾아보시고 육아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29개월 아기인데요. 단어 몇 개 정도만 나열할 줄 알아요. 어떻게 하면 문장을 말할 수 있을까요? 29개월 정도 되면 어머니 조금 늦습니다. 상담실에 한번 오시면 뭐가 원인인지 제가 좀 파악을 해서 그 다음에 조금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36개월 넘어가면 엄청 말을 잘 하게 되더라도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언어는 27개월, 28개월 안에 거의 다 끝나야 되고요. 뭐 3음절을 합니다. 2단어를 합니다. 이렇게 고민하시면 안 돼요. 그 전에 거의 다 끝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조금 발달 검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발달 검사해서 지금 무료 상담하고 있으니까 발달 검사 비용이 한 5만 원 정도 됩니다. 프로필 링크에서 발달 검사 하셔서 그래프 주시면은 그거 가지고 제가 상담 간단하게 해드릴 테니까 발달 검사 하셔서 조금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9개월에 말을 좀 못한다 그러면은 조금 빨리 진행해야 됩니다. 예. 안녕하세요. 36개월 남자 등원길에만 울고 불고 난리예요. 한 달째예요. 어린이집에서 너무 적응을 잘해서 원장님도 뭐다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6개월 정도 됐는데 어린이집 갈 때마다 울면 안 되는 나이예요. 36개월이면 엄마랑 이제 분리해야 되는 나이고 친구들 36개월부터 유치원을 가야 되는 나이거든요. 근데 얘는 어린이집 가는데도 지금 안 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분명히 집에 있는 생활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이에요. 집에서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하라는 대로 하고 내가 다 내 맘대로 하다가 어린이집 같은 데 가면은 엄마랑 분리돼 있으면서 선생님이 도와준다고 하지만 선생님이 여기 오세요, 앉으세요, 닦으세요, 먹으세요 라고 그런 말들을 지시하는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가 말을 잘 안 듣던 애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던 애들은 그곳에 있으면 눈치껏 행동을 잘해요. 하지만 그게 편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는 몸이 천근만근이야. 막 울고 난리치다가 막상 또 어린이집 가면 잘해요. 왜? 환경에 따라서 아이들이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지금 이 아이가 왕이진 않는가, 너무 편리하게 있진 않은가. 그 편리하다는 거가 내가 말은 잘하는데 대근육이 떨어져서 내가 몸이 천근만근이면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컨디션이 별로 안 좋고 늦게 일어나면 어린이집 가기 싫어해요. 그래서 대근육 발달이 어떻게 되는지 체크해 보시고, 또 하나는 내가 너무 많이 잘 해주지 않는가. 그래서 어린이집 가서 눈치껏 생활하면서 아주 잘 지내고는 있지만 집에 오면 눈치 볼 사람이 없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한 마찬가지예요. 대근육 발달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 집에서 마음대로 우리 아이가 하고 있지는 않는가, 훈육이 잘 되지 않는 아이는 아닌가라고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그러면 우리 아이가 한 달째 이렇게 가기 싫어하고 이렇게 우는데 그러면 이제 집에 있어야 되나요? 안 보내는 게 좋은가요? 라고 하는데요. 36개월 정도 되면 누구든지 유치원을 가야 됩니다. 누구든지 어린이집을 가야 됩니다. 엄마랑 분리를 이제 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아이가 울더라도 한번 밀어붙여서 보내보는 걸 성공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19개월 아기인데요. 밥 먹으면서 계속 뱉어버려요. 지금까지는 놔두다가 이제는 화를 내보는데 변화가 없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4개월 미만인 아이한테 먹을 때 화를 내면 안 돼요. 더 안 먹어요. 그래서 24개월 이전의 아이들은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배고픔을 잘 못 느끼는 시기예요. 위가 태어날 때 만들어져서 태어나긴 하지만 우유나 물을 쪽쪽쪽쪽 먹으면서 아이들이 소화하는 정도의 위의 운동이에요. 그래서 약간 처음에는 미음처럼 이유식을 천천히 죽처럼 해서 먹이다가 점점 밥을 먹이잖아요. 그래서 위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말하는 배꼴이 생겨야 배고픔을 느껴요. 근데 24개월 전까지는 아직 배고픔을 못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밥을 놀이로 생각하고 색깔 보고 먹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19개월인데 엄마가 소리를 치면 내가 뱉으면 엄마가 소리를 치니까 그게 재밌어서 일부러 뱉어봐요. 그러니까 엄마가 또 소리 치나? 이런 느낌으로.
아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따라다니면서 먹이고, 달래가면서 먹이고, 재미있게 놀아주면서 먹이고 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만 잘 넘기시고 24개월부터는 배고픔을 느끼기 때문에 뱉는 행동도 덜하고, 그때부터는 이놈이라고 해도 아이들이 먹는 식탁에 앉아서 먹는 거야, 식탁에 앉아서 먹는 거야 라고 가르쳐줘도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 때 아이들이 밥을 잘 먹던 아이들도 18개월이 넘어가면 일부러 베타도 보고 엄마하고 장난도 쳐보고 밥을 일부러 옆으로 넘겨도 보고 막 이렇게 장난을 치죠. 그래서 이 시기 때 엄마들이 힘들어 하시는데 그 시기 좀 잘 넘기셔야 됩니다. 지금은 혼내면 안 돼요. 혼내면 안 되고 어쨌거나 내가 잘 먹이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다 먹으면 줄 거야? 아니면 밥 한 숟가락 먹고 초콜릿 하나 먹이듯이 이거 먹으면 초콜릿 줄 거야? 해서 이렇게 한번 먹이고 초콜릿도 하나 주고 밥 한번 먹이고 초콜릿 하나 주더라도 그렇게 달래가면서 먹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 19개월 아기 상담받고 이번 주부터 문센도 안 가고 집에서 영재호 36가지 하는데 첫날은 잘 따라 하더니 다음날부터 제가 뭐 하자고 하면 다 안 한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19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내가 멋대로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상담실에 오면은요. 아이들이 신기하게 해요. 신기하게 잘해요. 이런 말 합니다. 왜냐면 내가 다르게 엄마들과 다르게 그 아이에게 자극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말을 상담실에 오면 갑자기 말 안 듣던 아이들도 말을 잘 들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그런 거 보고 깜짝깜짝 놀랐어요. 얘가 말할 줄 몰랐어요. 말 못해서 왔는데 말을 하네요. 라든지 이렇게 말 잘 듣는지 몰랐어요. 말을 안 들어서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말을 잘 들어요.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아이가 첫날에는 엄마가 제가 했던 게 있으니까 말을 좀 듣다가 며칠 또 지나 보면 엄마에 대해서 파악이 금방 해요. 그러면 엄마가 하자 그러면 아니 라고 하든지 막 고개를 이렇게 돌려요. 근데 24개월 전에 아이가 고개를 이렇게 돌린다고 이 아이가 하기 싫어서 그걸 안 하려고 고개를 돌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아이의 기억력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내가 달래면 금방 꼬시켜 와요. 그래서 아까 마이쮸 하나를 들고 이거 하면 줄 거야, 이리 와 하면 또 언제 그랬는지 틱 오는 게 이 19개월 아이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아이에게 기싸움을 해서 얘를 말을 잘 듣겠다 하는 이런 훈육을 하는 것보다 실제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엄마가 내가 이 아이에게 지시를 해서 내 말을 잘 듣게끔 해야 돼요. 근데 그게 겁을 주는 방법도 있을 거고 상을 주는 방법도 있겠죠. 어떻게 하든 이 아이가 원하는 걸 하게끔 해요. 자, 예를 들면 주세요 하면 줄 거예요. 주세요 하면 줄 거예요. 그런데 이 주세요 할 때 뭔가를 들고요. 맛있는 걸 들고요. 아이한테 주세요 하면 줄 거예요 하면 아이는 왜? 그걸 먹고 싶으니까. 근데 내가 들고 있는 게 아이가 맛없어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들고 주세요 하면 줄 거예요 하면 애가 알겠어요? 휙 하고 가버리죠. 그래서 얘네들도 내가 좋아하는 거가 있으면 그거를 달라고 할 때는 주세요를 엄청 잘해요. 그래서 엄마가 뭔가를 이 아이하고 함께 하려고 하면은 그 아이가 이걸 했을 때 나한테 어떤 도움이 있는지, 이걸 하면 엄마가 어떻게 즐거워하는지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9개월 친구가 엄마 말을 잘 안 듣겠다 그러면 엄마를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아이일 수 있어요. 그러면 엄마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주머니마다 먹을 걸 많이 잔뜩 들고 다니면 어떻게 해요? 엄마를 따라다니면 맛있는 게 많이 줘. 그러면 엄마를 따라다니겠죠. 그래서 나를 이 아이가 좋아하는지 먼저 체크하시고 이 아이가 나에게 뭔가를 달라고 하고 요구를 할 때 내가 즉각적으로 줬는지, 내가 제안을 다른 걸 하면 줬는지. 그래서 무조건 조건을 달아서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뭘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뭔가를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여기 앉으면 줄 거야 라고 했을 때 앉으면 그걸 주는 거죠. 그래서 평소 때 학습을 한다, 뭐 공부를 한다, 이 아이랑 뭔가 노래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 아이가 관심 있는 것도 있을 거고 관심 없는 것도 있겠죠. 근데 관심 없다고 계속 안 시키면 안 돼요. 선긋기 같은 거 하면 애들이 도망가는 애들 대부분이에요. 그죠? 그러면 애를 어떻게 데리고 와서 손을 같이 잡고 출발 멈춰, 출발 멈춰, 출발 멈춰 하고 다 있다, 잘했어, 박수 쳐줘. 그래서 잠깐이라도 엄마하고 손을 같이 잡더라도 출발 멈춰 해서 엄마가 하는 건지 아이가 하는 건지도 모를 수 있어요. 왜? 같이 손을 잡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되어야 혼자 살 수 있어요. 모든 걸 같이 처음에는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게 하는 건가? 내가 다 하는 거 아닌가 해도 아이가 정석대로 엄마가 하는 걸 봐야지 그대로 모방해서 따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36가지를 엄마 혼자 한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19개월 아이는 그래요. 그런데 처음에는 혼자 하는 것처럼 하지만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24개월 정도 되면 혼자서 하고 있는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 과정이 다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처음부터 딱 앉아서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친구 한 명도 없어요. 네. 베이비 사인이 처음에 이게 안 돼서 양손을 잡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를 수십 번 가르쳐줘야 겨우 손이 모이는 것처럼 선긋기도 엄마가 같이 손잡고 수십 번 해줘야 연필을 겨우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힘드시겠지만 네, 그 과정도 즐기시면서 이거가 다 헛고생이 아니라 나중에 되면 다 이게 미끄럼이라는 걸 마음을 가지시고 하시면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해지실 겁니다. 저희들도 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 키웠어요.
16개월 아기인데 15개월부터 기본 색상 9가지 정도 인지하고 방향이나 사물인지는 알려주면 바로 습득할 정도로 알려준 걸 모든 걸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발화가 늦는 것 같아요. 할 줄 아는 단어가 3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6개월이면 어느 정도 해야 하고 말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7개월 정도 되면 50단어 정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어가 지금 30개 정도 하면 16개월이면 네,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아주 영리한 친구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요 시기 때 지금 이렇게 단어를 30개 정도 아는 것 같다. 근데 이게 아는 거는 내가 찾아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찾아오는 거는 16개월 정도 되면 다 찾아와야 돼요. 100개면 100개 다 찾아와야 돼요. 그 100개를 다 찾아와도 말을 잘 못해요. 이게 이제 뭐 12개월 이런 애들도 찾는 애들 많이 찾아와요. 15개월에 찾는 애들 엄청 많아요. 네, 그거 말고 그렇게 엄마가 지금 색깔을 안다라고 하는 거는 색깔은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빨간색이야 노란색이라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색깔은 물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물체가 아닌 걸 가르쳐 주시면 안 되고 내가 사과면 사과 물체가 있잖아요. 포도면 포도 물체가 있잖아요. 그렇게 물체가 있는 것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16개월 정도 되면 단어를 많이 알고는 있어야 돼요. 많이 알고는 있지만 말은 못해도 많이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알고 있는 단어 중에서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할 줄 아는 단어가 30개 정도면은 이미 이 친구는 100개 이상의 단어를 안다는 뜻이에요. 100개 이상 정도 되는 단어를 아는데 그 중에 30개 정도 말하는 거고 16개월 정도 되면 30개 정도면 아주 정상 발달해요. 17개월 정도 되었을 때 우리가 50개 정도 단어를 말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20개 정도 20개월 정도 됐다 그러면 한 100단어 정도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 큰 고민하지 마시고 이 정도면 아주 잘 발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6개월 여자입니다. 말문도 잘 트였고 알아듣기가 다 가능한데 기저귀 떼기가 너무 힘들어요. 기저귀 떼기는 말을 잘하는 거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소변은 가끔 변기에서 보는데 쉬나 응가 마렵다는 얘기를 절대 안 합니다. 팬티에 싸고 하는데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26개월 정도 되면요 배변 활동이 끝났어야 돼요. 그런데 말을 잘한다고 그 배변 활동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대근육 허벅지 근육이 단단해져서 관략근 조어오는 힘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앉아 일어서를 많이 하면 관략근 조어오는 힘이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대근육 발달을 많이 시키시면 아이가 배변 활동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발달 검사에 보면 대근육과 글자라는 게 있거든요. 대근육하고 글자가 올라가 있으면 배변 활동을 잘 합니다. 그래서 대근육만 높고 글자가 또 낮으면 배변 활동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발달 검사 해보시고 대근육도 올라가 있고 글자도 올라가 있으면 아이가 배변 활동을 잘 할 수 있다. 시기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시기가 되었으니까 해도 됩니다. 그런데 둘 다가 발달이 잘 안 되어 있으면 아직 시기가 안 된 거예요. 또 지금 소변은 가끔 변기에서 보는데 쉬나 응가가 마렵다는 얘기를 절대 안 합니다. 이게 왜냐면 시기가 지나서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24개월이 지나고 나면은 의식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응가하는 게 냄새나고 지지하고 안 좋은 거라는 걸 이미 다 알아요. 어릴 때는 예뻐 블루베리 똥 쌌어 이렇게 하는 게 맞지만 26개월 정도 되면 아예 예뻐가 아니고 이미 냄새가 난다라고 생각해서 애가 지지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팬티에 하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가 냄새가 나는 게 싫어서 절대로 바지를 벗으려고 안 해요. 그래서 후각이 되게 예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 때는 아이가 스스로 하려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근육 발달 잘 되고, 글자 구분이 높으면 그냥 내가 뭔가를 조건을 가지고 하지 않아도 잘할 수 있고요. 지금 이제, 팬티에 싸고 하는데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하는데 얘가 자기 조절하는 거가 지금 약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선긋기를 한다든지 통글자를 뗀다든지 해서 자기 조절 능력이 조금 생기면 훨씬 더 쉬워질 거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대변을 훨씬 더 빨리 보고요. 소변 가리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친구는 소변은 하는데 배변이 힘든 거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했다 안 했다 하기 때문에 대근육과 글자가 완벽하게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발달 검사해 보시면 시기가 되었는지 또 시기가 다 되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 아이가 의지가 없는 건지를 알 수 있으니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24개월 여자입니다. 무엇이든 안 돼 라고 말하는 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돼를 그냥 믿지 마세요. 그냥 아이들이 응 하면 너무 좋을 텐데 고개를 이렇게 하는 게 더 쉬운가 봐요. 그래서 애들이 뭔가 말하면 무조건 아니 이렇게 하는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엄마는 아니 해도 하는 거야. 밥 줄까? 아니 해도 먹어 이렇게 무시하셔요. 그 단어를 자꾸 받아들이시지 말고 그 단어를 아이가 내뱉어도 안 돼도 하는 거야, 싫어도 하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그냥 무시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싫어도 먹어 이렇게 해서 밥을 먹이시는 거. 싫어도 이리 와 씻으러 가자고 해도 싫어도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시기입니다. 24개월부터는 싫어도 하는 시기입니다.
네, 32개월 남자아이 엄마랑 있는데도 엄마가 보고 싶어 하면 울어요. 왜 그럴까요? 어린이집에 처음에 갔을 때 잘 분리가 안 되고 또 어린이집 갔을 때 엄마가 많이 울 때 왜 울어? 왜 울어? 하면 대부분 모든 아이들이 엄마가 보고 싶어 운다라고 말을 합니다. 듣는 거, 보는 거, 행동하는 게 다를 때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생각한 대로 말을 해야 되고 생각한 대로 걸어야 돼요. 근데 생각은 걷고 싶지 않은데 내가 막 뛰고 있고 생각은 먹고 싶지 않은데 내가 먹고 있고 왜? 내가 생각한 대로 행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협응 능력이 떨어지면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할 때 아이가 오고 주세요 하세요 주세요 하세요 하면 내가 말하고 손이 같이 주세요라고 하고 그죠? 듣고 행동하는 연습이 많이 되어 있어야 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지시하는 걸 아이가 많이 듣도록 해야 되는데 아이가 지시하는 걸 엄마가 많이 들으면 아이가 그냥 엉뚱한 소리를 해도 우리 어른들이 반응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에게 훈육을 하시고 아이가 이리 와 앉아서 먹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아이가 이렇게 와서 앉아야 돼요. 근데 아이가 당연히 도망 다니고 안 오겠죠. 그러면 잡아와서라도 앉혀야 돼요. 그래서 앉으라 했을 때 앉고 일어서라 했을 때 이리 서고 먹으라 했을 때 먹고 자라 했을 때 자야지만 이 아이들이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연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서 앉아 박수 눈 어디 있어 코 어디 있어 귀 어디 있어 이런 연습을 많이 해서 듣고 말하고 듣고 행동하고 듣고 말하고 듣고 행동하는 협응 능력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이런 현상이 많이 좋아져요. 그래서 엄마 옆에 놔두고 울면서 엄마 보고 싶어 이렇게 우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영상 이유 있습니다. 영상 끊으시고 지시하는 대로 아이가 행동하는 협응 능력이 많이 발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한글 그 통글자 쓰기 노트 1+1 이벤트 하죠. 처음 해보는 겁니다. 처음 해보는 거고 저희가 그 한글대기 훈육 노트가 그 노트가 한참 만에 저희가 품절 걸어놓고 한참 만에 다시 입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또 언제 소진될지 모르니까 통글자 읽는 아이들, 통글자를 내가 사과를 읽을 수 있는 아이들만 사과를 쓸 수 있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글자를 못 읽는데 따라 쓰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글자가 다 분리되어서 나중에 아이들이 글자를 못 외워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글자를 읽는 아이들은 그걸 그대로 따라 쓰는 걸 연습시키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 가지고 계시면서 아이가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아직 우리 아이는 통글자를 지금 이제 시작하는데요. 14기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미리 사놓으시고 통글자 끝나면 바로 쓰기를 함께 해주셔야 되니까 한 달 반, 두 달이면 통글자 끝나잖아요. 그때 시작하시기에 지금 미리 구매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요. 지금 저희가 소진되어 있는 게 한 400세트 정도 소진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게 한 500세트밖에 없어요. 그래서 곧 소진되고 나면 또 품절이 걸릴 거니까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3개월 욕심이 너무 많아요. 자기 물건 건들기만 해도 난리 상 날리고요. 나누는 거 같이 하는 거 양보하는 걸 너무 몰라요 라고 하는데 뭐 혼자 있는 아이들은 그럴 수 있고요. 제가 처음에 질문 들어왔을 때 자꾸 내 거라고 하는 아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는데 그 아이는 좀 어린 아이였고요. 지금 33개월 정도 되면 이미 의식도 하고 말도 잘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내 거 하면 엄마도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엄마가 가진 게 훨씬 더 많아야 자기가 가진 게 별로 없어야 내 거라고 안 해요. 그래서 엄마가 뭔가 양말을 사줄 때도 이거 엄마가 사준 거야, 머리핀을 사줄 때도 이거 엄마가 사준 거야 라고 충분히 늘 엄마가 생색 내시면서 주셔야 돼요. 아침에 밥 먹으면서도 엄마가 너 사랑해서 맛있게 밥 차린 거야, 많이 먹어, 엄마가 너 좋아서 많이 준 거야, 많이 먹어, 이렇게 해서 자꾸 엄마가 무엇을 하는지를 많이 알려주셔야 이렇게 욕심내는 아이들이 덜해져요. 그런데 엄마들은 그냥 무한정으로 막 해주시지만 얘네들은 그거를 그냥 받았지, 원래 이런 건 줄 알지 엄마가 나한테 준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자, 그러면 아이가 욕심내면서 다 내 거야 라고 하면 그때 양말도 엄마가 사줬잖아, 이 옷도 엄마가 사줬잖아, 핀도 엄마가 사줬잖아, 줘 하고 엄마한테 함부로 할 때, 양보하지 못할 때 엄마가 그걸 다 뺏는다는 흉내를 내셔야 돼요.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하냐면 아니야 이래요. 내 거야 그래. 아니, 엄마가 사줬어. 이것도 엄마가 사줬고 이것도 예뻐서 사줬는데 지금 울고 있으니까 너무 못났다. 응? 엄마가 뺏어버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죠. 그래서 아이처럼 조금 유치하게 가셔야 돼요. 25개월부터 36개월은 엄마가 친구처럼 싸워주는 시기예요. 근데 그 친구가 힘이 조금 센 친구인 거예요. 동생 아가인 친구가 아니라 친구지만 힘이 약간 센 친구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리더하는 그런 느낌으로 아이랑 싸워줘야 돼요. 그래서 설명하고 양보했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아. 이거는 아무도 먹히지도 않고 그걸 이해도 못해요. 그래서 이때는 이 아이가 욕심을 부리면 엄마가 양말 사줬잖아, 줘. 엄마가 핀 사줬잖아, 줘. 못난 말 하니까 엄마 너 안 줄 거야, 줘. 그러니까 아니야 예쁘게 말할 거야, 예쁘게 말하면 다시 줄게. 그래서 응 예쁘게 말할 거야, 응 하면 다시 주고, 이렇게 줬다가 뺏었다가 이제 유치하게 좀 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개월부터 시중에 방문 학습지 시작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 주도 학습을 시키고 싶으신 거 아닌가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선생님을 자꾸 붙여서 뭔가를 가르쳐주고 뭔가를 자꾸 설명하는 사람을 옆에 붙여주면 아이들은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의 설명을 듣고 해결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엑기스 듣고 설명 한번 풀어서 듣고 하면 아이가 고뇌할 시간도 없고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생각할 시간이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는 아이들은 무한대로 학원을 다녀야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학원 안 다니면 학교를 못 다닐 정도로 요즘은 학원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들 어차피 앞으로는 계속 학원을 다녀야 되니까 어릴 때 벌써부터 선생님 붙이면 진짜 아이가 재밌어 해야 될 때 공부를 좋아해야 될 때 선생님부터도 재미없어 하고 흥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10살까지는 저는 학원도 안 보내고 10살까지는 엄마가 잘 케어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이제 4학년 정도 되잖아요. 주구장창 학원 보내야 돼요.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주구장창 학원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10살까지는 책도 많이 읽게 해주고요. 그때 그림도 많이 그릴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 아이가 그때 가지고 있는 그 기본기로 4학년부터 학원을 보내서 남들 이야기를 주워 듣고 설명 듣게끔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23개월짜리가 이해를 하면 얼마나 이해할 거고 선생님이 와서 그 아이를 가르친다고 해도 선생님이 쇼하다가 가는 거지 23개월 앞에서 율동하고 재밌게 해주다가 가시는 거지 그 아이가 뭘 듣겠습니까? 지금은요 엄마 손잡고 출발 멈춰 출발 멈춰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하고 엄마하고 같이 놀이를 해야 되는 시기이지 선생님을 붙여서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아이가 설명을 듣게끔 하시면 안 좋고요. 아이들은 엄마 익숙한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학습이 훨씬 더 잘 돼요. 새로운 사람보다. 그래서 엄마가 알려줄 때 제일 잘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조금 귀찮더라도 엄마가 하시는 게 좋고 지금은 그냥 돈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적응하셨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학원비 사용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1개월 쌍둥이맘입니다. 쌍둥이는 서열을 정해야 할까요? 말 잘하는 두 번째 둥이가 첫 번째에게 계속 시키거나 지시를 하는데요. 괜찮은 걸까요? 엄마가 서열을 하라 마라 할 게 아니라 뱃속에서부터 이미 벌써 얘들이 서열이 만들어져서 나와요. 그리고 둘이를 똑같이 우리가 사랑하면서 키워줘도 그 중에 힘센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리더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둘 중에 한 명은 빠르고 한 명이 약간 느려요. 그래서 쌍둥이 친구들은 우리가 서열을 만들어준다는 게 아니라 둘 중에 말을 잘하고 힘이 센 아이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이렇게 아이가 말을 잘한다든지 자기가 힘이 좀 세다고 하면 작은 아이한테 이렇게 지시를 하고 하죠. 그래서 31개월 정도 되면 둘 다 말을 잘할 거고요. 힘이 세다, 힘이 세지 않다, 말을 빨리 한다, 말을 빨리 하지 않다, 대근육이 높다, 대근육이 낮다 이거에 따라서 아이들이 힘에 밀릴 수가 있어요. 근데 둘 중에서 대근육 발달이 잘 돼 있는 아이가 자기가 힘이 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운동량이 많고 힘이 센 아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다른 아이를 지시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뭐 속상해 하실 건 없고요. 쌍둥이가 아니더라도 학교 가면은 동년배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을 해도 그 중에서도 또 힘세고 리더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주눅이 들진 않을까 이러다가 밖에 가서 매일 뺏기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발달 검사를 해보고 둘 다 어떤 발달이 지금 부족한 건지 누가 이 발달이 잘 되고 누가 그 발달이 늦어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조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31개월 정도 되면 또 상담실에 한번 와야 되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쌍둥이도 한번 데리고 상담실도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말 못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이 너무 많네요. 34개월 여자입니다. 배변 훈련이 다 되었다가 갑자기 다시 기저귀에만 대변을 보겠다고 합니다. 기저귀를 안 주면 몸을 부르르 떨면서 꾹 참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배변 활동 잘 되다가 다시 기저귀를 달라는 애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팬티를 입게 되면 자기가 팬티를 벗고 변기에 앉으면 냄새가 코로 바로 올라와요. 그러면 애들이 구역질을 한다든지 역겨워 하거든요. 그런데 기저귀는 약간 봉합이 빨리 되어 있어서 응가를 해도 냄새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잘 하던 아이들도 어느 순간 갑자기 다시 기저귀를 달라 그래서 응가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기저귀 때문에 34개월이 이걸 고민한다는 거는 배변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4개월 전에 끝나야 되는 건데 34개월인데 아직도 이것 때문에 고민한다면 늦어서 그렇고 늦은 아이들은 대부분 다 냄새가 격해서 다시 기저귀를 많이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냄새가 난다고 기저귀를 차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되게 고민이실 건데요. 하루아침에 엄마가 괜찮아 해도 자기 코로 들어오는 냄새가 괜찮지 않거든요. 이미 엄마 말은 안 먹혀요. 그래서 시기를 조금 보시고 스스로 아이가 내가 배변 활동을 하겠다라는 느낌, 내가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언제 그런 의지가 생기느냐? 한글 통글자를 떼서 자뇌가 열리면 아이들 그런 의지나 판단 능력이나 자기 조절 능력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발달 검사를 해보면 아마 자기 조절 능력이 부족한 걸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발달 검사도 한번 해보시고 또 배변 활동은 조금 빨리 잘 되는 게 좋아요. 나중에 이걸로 감정적인 걸로 심리적인 걸로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근육이 떨어지고 기저귀를 다시 차고 퇴행이 오는 경우도 있고 자위행위를 일찍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상담실에 오는 것도 권해드리고 지금은 억지로 기저귀를 안 주려고 하지 마시고 달라고 할 때 그냥 지금은 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시간이 제법 됐죠?
네, 어우, 30분이네요.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옷의 남자 유치원 학원에서 잘 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조절이 잘 안 되고 재미있으면 너무 흥분이 되고 자기가 기분 좋든 안 좋든 손이 올라가고 실망시킬까봐 안 가고 싶다고 해요.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하네요. 실망시킬까봐 안 가고 이런 아이들 많아요. 말은 청산유수처럼 하면서 행동은 막 친구 때리고 물건 던지고 이렇게 하는 친구 많죠. 5살이고 남자아이 같으면 지금 5살이면 8월이잖아요. 벌써 지금 날씨가 좀 쌀쌀해지면 6살에 가까운 5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정도가 되는데 손을 함부로 쓴다든지, 네, 하기 싫다고 저렇게 이렇게 실망시킬까봐 안 가고 싶어 이런 말을 한다든지 이러면 안 돼요. 안 되고, 이런 친구들은 대부분 다 내가 말하는 대로 어른들을 지시했는 아이들. 훈육은 잘 안 되는데 내가 말하는 대로 도와주세요. 도와주면 행복할 것 같아. 이렇게 말로 사람들을 자꾸 자기 편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불편해, 빨리 나가자. 그냥 나가자 그러면 안 되는데, 여기 불편해, 빨리 나가자. 이렇게 학원 안 가는 이유도 지금 정확하잖아요. 실망시킬까봐 안 가고 싶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말은 청산유수면서 자기 행동은 잘 안 되는 아이들 많아요. 그래서 이 검사를 해보면 언어 발달은 되게 잘 돼 있고요. 이런 아이들은 또 대근육도 잘 돼 있고 자조 행동도 되게 높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학습 능력이 되게 뛰어나요. 그런데 수학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네, 수학이 잘 안 되는 아이들은, 훈육이 잘 안 되는 아이들은 수학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해력도 되게 좋고 말도 잘하고 기억력도 굉장히 좋은데, 예, 더하기 빼기도 말을 하면은 잘하는데 어떤 날은 잘하고 어떤 날은 잘 못해요. 그래서 수학이 부족하면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수학 교육을 좀 시키는 거 필요할 것 같고요. 5살 정도 되면 훈육을 하라, 훈육을 하지 말라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예, 학습적인 부분으로 인지 능력을 통해 가지고 행동 조절이 돼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수학을 조금 더 강도 있게 시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계 같은 거 알려주는 것도 수학에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해보세요. 네, 시간이 제법 많이 됐어요. 오늘 모처럼 했습니다. 모처럼 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이게 라이브 하면서 질문에 답을 하다 보니까 엄마들하고 같이 소통할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저런 이야기, 인생살이 이야기도 하면서 또 엄마들이 힘들어하는 부분 제가 또 위로도 해드리고 격려도 해드리고 응원도 하고 싶은데 그럴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강의 있는 거 참석하셔서 또 우리 그런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또 15일이군요. 금요일날 라이브 못하네요. 다음 주 수요일날 다시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예, 강의 신청 많이 하셔서 그날 우리 또 얼굴 뵈면서 또 육아 고민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